노년의 삶은 마치 긴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한적한 항구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풍랑의 기억은 고요한 물결 속에 녹아들고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음미하며 마주하는 풍경을 다정히 바라보는 그런 나날들. 하지만 그 항구의 모습은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동체가 펼쳐지고 또 다른 곳에선 자연과 벗하며 고요히 책을 읽는 노인이 있고 어느 마을에선 이른이 넘어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랑의 설렘도 살아 있습니다. 노년이란 이름이 은퇴나 쓸쓸함이 아니라 재발견과 두 번째 전성기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쿨라이프 TV는 지구 반대편의 노인들이 전하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 삶의 향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1장, 오키나와의 시니어들,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는 법.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작은 섬, 일본의 오키나와. 하지만 이곳의 진짜 비밀은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그 삶의 질감과 태도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시니어들은 단지 오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밭을 일구고 이웃과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밤이면 삼삼오오 모여 사면소리를 들으며 춤을 춥니다. 그 얼굴엔 지치지 않는 생기가 있고 주름진 손끝에는 인생을 꿰뚫어보는 온기가 흐릅니다. 이 지역에는 독특한 개념 하나가 삶을 지탱합니다. 바로 이키가이, 곧 살아가는 이유, 혹은 존재의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당신은 왜 매일 아침 눈을 뜨시나요? 이 질문에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밭에 나가 물을 캐기 위해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웃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이키가이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품고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철학이 바로 이들의 장수와 활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태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 불리는 소모임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합니다. 이 모아이는 단순한 친목회를 넘어 경제적 심리적 돌봄이 어우러진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유대는 고독이 들어설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오키나와 식단은 장수를 지탱하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고구마, 두부, 해조류, 그리고 향긋한 허브, 우콘과 시쿠아사,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그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기름기 없는 소박한 음식,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구성. 이런 식단은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해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시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걸음은 느리되 깊고 말은 적되 진실합니다. 눈빛 하나로 미소를 건네고 침묵 속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삶. 이런 오키나와의 시니어들을 보면 노년이란 결코 쇠퇴가 아닌 삶의 완성이며 가장 정제된 형태의 아름다움임을 느끼게 됩니다. 2장, 덴마크 시니어 코하우징 공동체, 함께 나이 드는 법. 덴마크의 작은 도시 외곽. 나무 울타리 너머로 온화한 햇살이 깃든 정원이 보입니다. 창가에는 꽃이 피어 있고 그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의 그림자가 비춥니다. 이곳은 바로 코하우징이라 불리는 덴마크 시니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함께 사는 집이라는 뜻처럼 혼자가 아닌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덴마크의 노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혼자이되 결코 외롭지 않은 삶. 코하우징은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지만 공용 주방, 정원, 라운지, 취미방을 함께 쓰며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공동체 주거 형태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60대 이상의 인구 중 약 8% 이상이 이런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살기의 자유는 지키되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마을 식당에서 공동 저녁 식사가 열리고 토요일 아침이면 정원 가꾸기 소모임이 모입니다. 함께 걷는 산책, 함께 듣는 음악, 함께 읽는 책. 이런 작은 나눔들이 삶을 더욱 고요하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
코하우징의 핵심은 함께 설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설계부터 규칙, 공간 구성까지 함께 고민하며 자신들의 노년을 직접 설계한다는 것. 그래서 이곳의 시니어들은 스스로를 노년의 건축가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욕실의 손잡이 높이, 이웃과 적절히 마주칠 수 있는 복도의 너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공동 텃밭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섬세하고 애정 어린 손길로 만들어집니다. 덴마크 노년의 철학, 복지보다 존엄. 덴마크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이자 노인복지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진짜 강점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니어들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꾸려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덴마크 시니어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코하우징 속 노인들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쓰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공동체는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명분으로 아침마다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작은 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나이. 덴마크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풍경 속에서 늙고 싶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단순히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어떤 공동체 속에 머물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덴마크의 시니어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은둔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3장, 프랑스 예술과 교양의 황혼, 파리 시니어 아틀리에 이야기. 파리의 아침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처럼 시작됩니다. 구름 낀 회색 하늘 아래 낡은 석조 건물의 창이 하나둘 열리고 카페 테라스엔 익숙한 인사들이 오갑니다. 그 가운데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물든 사람들이 붓을 들고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낡은 책을 천천히 넘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바로 아틀리에 드 세니어, 프랑스 전역에서 시니어들을 위해 운영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년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해가고 있는 중이지요. 인생의 마무리를 채색하는 붓질. 프랑스 문화부는 해마다 60세 이상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아틀리에를 운영합니다. 수채화, 문예 창작, 오페라 워크숍, 사진 수업, 심지어 철학 세미나까지. 그 폭은 실로 넓고도 깊습니다. 이런 아틀리에들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서 교류와 성찰, 자기 표현의 장이 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교양을 품는 일. 프랑스에서는 노년이 결코 쓸모없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세련된 시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유는 교양이라는 가치를 삶 전체의 축으로 여기는 프랑스식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배운 것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프랑스 시니어 교육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철학을 논하는 카페 수업도 마티스의 색감을 배우는 수채화 수업도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고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한 투쟁입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문화복지. 파리 시의회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금액의 공연 관람권, 박물관 패스, 문화 강좌를 제공합니다. 시니어들은 매달 1~2회씩 오페라 극장이나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을 찾고 그곳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감상하고 토론합니다. 이런 문화적 접근성은 정신 건강과 사회적 유대감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다수의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에는 메종데 주네 노인문화센터가 곳곳에 존재하여 시니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생활 속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송 모임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어떤 이는 오페라 중창단에 참여하여 늙어도 노래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지켜냅니다. 예술은 늙지 않는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늙어간다는 건 이제 비로소 나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다. 그들의 주름진 손엔 여전히 붓이 들려있고 눈빛은 사유로 반짝이며 그 목소리에는 이야기의 깊이가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4장, 미국,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 새로운 은퇴의 방식. 넓은 잔디밭과 수영장, 골프장, 예술 작업실, 도서관, 커피숍, 의료센터까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공간. 그곳엔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자유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미국식 은퇴의 상징,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입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같은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커뮤니티는 수십 년 전부터 발전해왔고 지금은 수십만 명 이상의 은퇴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재설계하는 도시. 미국의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골프, 수영, 미술, 테니스, 쿠킹 클래스, 책 모임 등 주간 스케줄이 빼곡할 만큼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며 입주자들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이 타인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시니어들은 내가 아직도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노후를 위한 철저한 설계. 미국의 시니어들은 은퇴를 휴식보다는 삶의 재출발로 여깁니다. 이곳에서는 연령, 건강 상태, 생활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리빙 옵션이 존재합니다. 1. 독립형.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형태로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며 각종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2. 보조형. 생활은 스스로 하지만 약간의 간호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주거 형태입니다. 3. 전문형. 치매나 중증질환이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집중관리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구분 덕분에 시니어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맞춤형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재구성. 은퇴 이후의 두 번째 가족. 은퇴 이후 고립되기 쉬운 노년기지만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간관계가 활발히 형성됩니다. 카페에서 아침을 함께하는 모임, 같이 테니스를 치는 동호회, 예술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전시회 준비.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실버 커플이 탄생해 70세에 결혼식을 올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노후, 책임지는 자유. 미국식 시니어 커뮤니티는 노년의 삶을 국가나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획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문에 초기 비용과 관리비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노년의 자율성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데서 많은 이들이 이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5장. 이탈리아, 손주와 살며 배우는 삶, 다세대 가족의 지혜.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햇빛이 정겹게 내려앉은 정원에서 흰머리의 할머니가 어린 손주와 함께 신선한 토마토를 자르고 있습니다. 옆집에선 할아버지가 손수 구운 빵을 내오고 그 주위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점심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단지 어느 특별한 가족의 풍경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다세대 가족이 하나의 집,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 자녀, 손주 세대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구조는 시니어들에게 쓸모있음과 존재감을 선물해 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이탈리아의 시니어들은 대개 노년에 접어들면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거나 자녀 세대와 함께 살기를 택합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의례적인 통과 의례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자식의 육아를 돕고 음식과 가사를 나누며 학교를 마친 손주들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도움받는 존재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정의 정서적 리더로서 세대 간의 충돌을 중재하고 아이들에게 전통과 가치, 언어를 물려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식탁에서 이어지는 관계의 끈. 이탈리아의 삶은 식탁 위에서 완성됩니다. 매 끼니마다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시니어들은 손수 만든 파스타와 소스를 아이들에게 먹이며 사랑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기적이고 밀도 있는 소통은 노년의 외로움을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손주가 조부모와 함께 자라는 것이 정서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노인과 아동의 공존 환경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지혜의 살아있는 연결고리. 이탈리아의 시니어들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지식과 전통의 실시간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손으로 만드는 비단 공예, 말로 전해지는 민속 설화, 손맛으로 남겨지는 가문의 레시피. 이런 것들이 바로 시니어를 통해 살아 숨쉬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기를 축적된 삶의 미학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근면함과 정직,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부모는 그 가치를 자녀에게 이어줍니다. 이런 전통의 사슬 속에서 노인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다세대, 느림의 미학. 물론 모든 것이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공간의 불편함, 서로 다른 생활 리듬에서 오는 충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시니어들은 그 속에서 조율과 양보, 푸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말을 아끼고 때론 침묵 속에 미소를 머금으며 가족이라는 오케스트라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휘자처럼 살아갑니다. 이탈리아의 노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6장, 한국, 변화하는 노년의 풍경,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 한국의 노년은 지금 조용한 혁명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노년은 은퇴 후의 침묵 혹은 가족에게 의지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60대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 또 하나의 출발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시니어들은 점점 더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자립 사이의 줄타기.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시니어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고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35%를 넘어섰으며 그 수치는 해마다 상승 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홀가분한 자유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고독과 싸워야 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스스로 배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 시니어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돌봄과 인간관계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해체되는 시대. 한국에서도 새로운 공동체 주거 방식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주거를 공유하며 일상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델.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시니어들의 자율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 일촌 아파트 운동, 친척은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정서적 유대를 이어가는 시니어 네트워크. 이런 움직임은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서 관계와 회복력을 제공하는 삶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배우는 노년, 일하는 노년.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뭐해?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강좌,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70대, 80대에도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쌓고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창업, 재능기부형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노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관계의 확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할 미래. 지금까지 일본,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의 시니어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웃으며 나이 드는 오키나와, 철학을 나누며 함께 사는 덴마크, 예술로 삶을 가꾸는 파리, 자율적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미국, 가족과 함께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탈리아.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년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에필로그. 당신이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지구 반대편의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단지 다른 나라의 삶을 엿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일, 내 부모님의 오늘, 그리고 내가 곧 맞이하게 될 시간의 얼굴을 마주한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이 하나의 형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년을 스스로 선택하고 삶의 방식에 온기를 더하며 어떤 풍경 속에 머무르고 싶은지를 상상해 보는 것. 그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 당신과 우리 모두의 삶을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